매출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숫자에 불과해요. 정말로 식당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자체가 그냥 내가 일할 때 막 즐거움, 손님들이 좋아해 주면 그거 보고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막국수 하나로 매출 30억을 올리고 있는 고기리 막국수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막국수집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압구정동에서 이자카야를 크게 했어요.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손님 많이 오시니까 이제 저희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손님 대하기를 사실은 조금 소홀히 했었죠. 저희가 한 20년 전인데도 소주값을 5,000원으로 올렸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압구정 상권이 약간 무너지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길이라는 낯선 동네에 딱 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자카야를 정리하고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빚이 남았죠. 네, 빚이 굉장히 많이 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좀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상권이 있는 곳은 도저히 가지 못하고 도저히 상권이랑 입지가 형성되지 않는 이제 고길이라는 동네에 임대료 걱정 없이 그냥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통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전단지 같은 거 쓰잖아, 예전에. 근데 전단지를 뿌리려고 해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거의 안 사니까. 그 미금역에서 그 고길이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마을버스가 이제 1시간에 2대가 다니는데 거기 딱 보니까 마을버스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버스를 타면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거기 광고 얼마냐고. 60만 원이래요. 근데 3개월이나 적어도 6개월은 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3도 곱하고 6도 곱했어요. 도저히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전화 끊었죠. 그래서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지금 개미 한 마리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냐고. 그러면서 자리 잘못 잡았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첫날 오셔갖고 이제 가셨어요. 우연히 어떤 분한테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핸드폰만 있으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거기서 이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제 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날 제가 물막국수 사진을 딱 하나 올렸죠. 그리고 물막국수가 아주 맑고 맛있습니다. 오세요. 밖에 나가갖고 가게 풍경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SNS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 그만두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막국수 맛있으니까 오세요라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고 올렸던 게 지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와 저희 남편이 쉬는 날 이제 다른 막국수집 갔던 이야기도 이제 올렸죠. 제가 국수집을 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연히 제 블로그를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만드는 막국수는 어떨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고길이라는 낯선 동네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느냐, 그러니까 왜 줄 서서 먹느냐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서 손님이 정말 없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추운데 누가 막국수를 먹으러 오겠냐고. 그냥 우리 뜨끈뜨끈한 떡국이라도 그냥 해서 팔자.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저는 너무 팔고 싶은 마음에 떡국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막 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여름에도 오던 손님이 또 물막국수를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추운 날에도 물막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뜨끈뜨끈한 떡국 있으니까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을 도저히 못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는 이 집을 꼭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뒤로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막국수만 팔은 거죠. 지금은 수육이랑 막국수 이렇게 두 가지예요. 딱 기억나는 날에 딱 하루가 있었어요. 그날 매출이 8,000원. 하루에 사실 한 그릇을 팔아도 계속 반죽을 하고 메밀을 갈고 또 수육을 삶고 해야 되잖아요. 끝나면 기계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남편이랑 집으로 가면서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 둘이 너무 이제 마음이 먹먹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갔던 날이 생각나요. 네.
저희도 수요미식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했던 게 내가 이 음식 맛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접대할 수 있는 그 손님들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딱 출연한 결심한 이유가 매출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막국수를 알리자. 그럼 이 시장이 커지고, 그럼 사람들이 막국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또 다른 막국수집도 또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내렸죠. 수요미식회에 나오기 전보다 매출이 200%. 왜 방송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요때만 반짝, 요즘은 뭐 방송 하도 많이 하니까 뭐 6개월밖에 소용없어, 뭐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저희가 한 단계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그 해에 200%, 올해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한 450%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기본만 지키면 어느 집이나 다 잘 돼요. 뭐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되게 위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돼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은 다 만나잖아요. 가족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동료도 만나고. 하지만 굉장히 낯설거나 뭐 새로운 곳은 찾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가게로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식당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손님과 제가 다르지 않아요 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 애썼던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나 거기 가보지 않아도 나 고기를 막 잘 아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어떤 좀 끈끈한 게 계속 이제 쌓여온 거죠. 저희 메뉴 이제 들기름 막국수를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기가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메밀면을 좀 더 편하게 집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가 생각했던 딱 기업이 이제 오뚜기인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항상 친숙한 기업이었어요. 뭐 항상 냉장고에 열면 오뚜기 케찹, 마요네즈. 그러면은 들기름 막국수라는 거를 오뚜기랑 콜라보해서 이제 같이 내보자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집에서 고기리까지 오지 않아도 집에서 들기름 막국수를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나올 거예요. 이 책은 그 외진 고길이라는 마을에서 그 하루에 한 그릇 팔던 가게가 이제 하루에 1000명이 오는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이야기로 담은 책입니다. 보통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심을 다하라는 거야?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경제 경영서의 어떤 어려운 용어나 방법론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잘 아는 식당 하는 옆집 하는 누나, 혹은 옆집 하는 언니가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제 경험을 다 이제 상세하게 담은 책입니다. 그 진심을, 그러니까 다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라는 게 참 어려워서, 이게 진심을 하면은 손해 볼 것 같고, 또 옆집은 진심 안 보여도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이렇게 좀 의심이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불안한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심을 다해서 먼저 앞서 걸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고, 진실의 힘이 위기 상황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